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유형별 특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오늘 어떤 거 공부할지 미리 얘기를 해줬었죠. 오늘은 바로 어휘 파악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휘 파악하기 문제는 29번에 해당이 되죠. 선생님이 먼저 어휘 파악하기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지난 3개년 동안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를 골라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파악하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실 이전에 여러 번 영상을 올리기는 했었어. 무엇과 같이 묶어서 바로 문맥 파악하기와 묶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휘 파악하기는 뭐를 해야 된다? 1번부터 5번까지 제시된 단어를 눈으로 훑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내가 만에 하나 이 제시된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만에 하나 2개 이상이 된다 라면 그 문제는 틀릴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기보다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빨리 30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를 먼저 풀고 오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시된 단어를 봤을 때 완전히 상반되는 반이어가 만에 하나 떠오른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컴사로 옆에다가 콕콕콕 후보라고 찝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어휘 파악하기 문맥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주제문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결국에 이 주제문 즉 주제와 일관되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팁은 내가 모든 문장을 읽기보다 제시된 단어 사이에 문장이 많아. 근데 그 사이에 역접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주제와 계속 일관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에 하나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앞뒤 상황이 유추가 가능하다면 중간에 패스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제와 벗어났다라는 것은 주제와 상반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단어를 봤을 때 반이어가 떠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말고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의 평소에 연습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휘 파악하기가 옛날에는 어떤 형태였었냐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그 의미가 확 달라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봐도 알 겁니다. 문맥에 맞는 낱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맥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됐죠? 29번을 맞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맥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2016년도 고등학교 1학년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번부터 C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훑었을 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안다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으므로 29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맞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How soon is too soon? 그러니까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일찍이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즉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만일 당신의 아이가 1살이 채 되지 않았다면이에요. 그 다음에 the answer이 이제 주어가 나왔어.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를 골라야 돼. 문맥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있는 글의 내용상 이거는 답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뒤에서 그 단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because를 찾았어야 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얘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이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뒷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아이의 시력이 발달이 되지를 않았어요. 뭐 할 만큼?
컴퓨터의 화면을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접하게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B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B번 앞에 뭐에 걸렸냐면 역접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를 당연히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언제 이후에 첫 번째 생일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답을,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살 이전에는 명확해. 다 동일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 너무 빨라. 근데 첫 번째 생일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some people을 발견했어. 자, 상식적으로 독해를 공부하는 학생들 some people 하면 빨리 others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B번하고 C번이 서로 다른 의견이어야 돼. B번이 풀렸다면 C번도 금세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이 앞의 상황으로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그 단서를 뒤에서 찾아가야 돼.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부모가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독서나 스포츠 아니면 놀이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 대신에? 컴퓨터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접하게 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others는 너무나 명확해. 뒤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일찍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친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거리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뒤에서 여러분들 조건을 살피셔야 되고요. 뒤에를 봤을 때 컴퓨터 말고 다른 디지털 장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그들이 친숙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거리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선 당연히 포지티브에 해당되는 친숙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B번과 C번 같은 경우에는 some people 그리고 others를 가지고 B번과 C번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C번의 답도 금세 고를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눈으로 훑었을 때 모르는 단어는 없어. 그런데 C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주제문 속에서 키워드를 체킹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가집니다. 높은 기대감을 뭐 할수록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수록 높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으셔서 여기가 바로 주제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진다가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삶이 좋아질수록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만족하기가 어려워진다. 의 상관관계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한 상태에서 A번을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A번에 있는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가 나오고 나서 이 A번 앞에 by라는 전치사와 ing가 만났어. 한마디로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줄이면 만족감을 늘릴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이라는 이 목적어를 보셨을 것이고 기대감을 줄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controlling이 줄이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raising은 명확하잖아. 기대감을 높여서는 안 되겠죠. 한마디로 기대감을 좀 줄이도록 조절함으로써에 해당되는 controlling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바로 뒷문장이 회색으로 표시를 했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중간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포인트다. 뒤에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라면서 또 방법에 해당되는 바이가 나왔지. 모함으로써 훌륭한 경험들, 좋은 경험들을 자주 있게끔 유지할까 아니면 드물게 유지를 시켜야 될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경험, 훌륭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질 텐데 그러면 만족하기 어려워질 텐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번도 드문, 희귀한에 해당되는 레어를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제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몇 문장 읽지 않고도 술술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야. 그 다음으로도 마찬가지 회색 표시를 했습니다. 역접이 없어. 어디까지? 그렇죠. 바로 반면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셔야 됩니다. 반면에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반면에니까 바로 앞에 있는 상황과 역접을 이루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정도는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마도 뭐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당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행동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사실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파악할 수 있느냐? 앞에는 지금 네거티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게 꼭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지금 주제문을 도와주고 있는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를 보도록 할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방법? 데디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럼 이 데디아는 당연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친숙함을 경험하다 즐거움을 경험하다 선생님 둘 다 파지티브 같아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주제문에서 파악했었던 키워드에 의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satisfaction에 해당되는 pleasure이 들어가야지 정확한 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문제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었어야 됐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학년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어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the overabundance가 나왔죠. 어반던스는 풍부야. 근데 거기에 over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잉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선택이 과잉이 됐다 이거야. 즉 선택사항이 많아졌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뭐를 준다라는 걸 의미하지? 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선택의 과잉이라는 소재를 파악했고 freedom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거는 파지티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뒤에 뭐가 포착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however 바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즉 선택사항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이제 네거티브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고 유추한 상태에서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a price, 대가가 따를지도 모르겠다. 어떤 점에 있어서 행복의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이 과잉이 되면 그거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따라야 돼. 여러분들 대가를 따라야 된다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거티브한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1번을 보실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이야. 여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어를 봤을 때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이러한 선택이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게끔 한다? 우울하게 만든다. 니까 행복의 반대가 되는 네거티브한 단어로서 depressed, 문맥상 알맞은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겠죠. 어떤 내용? 행복의 관점에 있어서 선택의 과잉이 오히려 부정적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행복의 관점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더 적은 것이 더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해. 주어가 지금 도우주가 나왔어요. 도우주 people 생각하셔야죠. 선택사항이 더 적은 사람들이 더 뭐하다, 더 행복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더 적다에 해당되는 fewer가 맞았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도 훌쩍 뛰어넘은 상태에서 역접이 없으므로 세 번째를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choices란 단어가 나왔어. 문제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제동을 거는 하나가 있죠. The ironic thing about this. 무슨 뜻이야? 이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것은이 나와. 즉 이러한 것이 명확해, 명백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동이 한번 걸렸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거의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더 많은 선택을 원한다 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예시라는 역접이 나와줘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주제가 일치한 상태로 글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선택사항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뭐하게 될 것이다. 더 안도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안도하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파지티브한 내용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예시라는 역접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행복의 관점에서 선택사항이 많으면 더 안 좋아가 되기 때문에 relieved라는 단어 자체가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에서 제시한 단어가 paralyzed가 됩니다. 이 paralyzed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이 실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여기서는 테스팅을 하게 해줬어요. 잼을 여러 가지를 테스팅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고르게끔 만들었는데 뭐란 얘기야? 너무 선택사항이 많으면 내가 뭘 골라야 될지를 모르고 멈춰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paralyzed인데 사실 우리는 paralyzed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relieved가 지금 행복의 관점에서 선택사항이 많았을 때 적절한 감정의 형용사였냐라는 거지. 적절치가 않았으므로 여러분들이 문맥상으로 4번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선생님하고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작년에 있었던 2018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훑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주제와 문맥을 파악하도록 할게. 주어가 allowing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무엇 하도록 허락하던데 여기선 굳이 허락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게 한다면 그것은 reduce, 무엇을 줄여주게 되냐면 그 그룹의, 즉 어떤 한 단체의 평가의 정확도를 줄여주게 된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누군가가 막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주면 그쪽으로 의견이 다 쏠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요지는 뭐냐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영어 독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딱 한 문장만 보고서 1번은 맞았어 하고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1번의 답이 맞았을까를 위해, 즉 문맥 파악이라는 것은 그 주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피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음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뒤에를 가보도록 할게. 투부정사가 가장 처음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라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가장 유용한 정보, 무엇으로부터? 다수의 증거의 어떤 출처로부터 가장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다음에 you should라는 조동사를 발견, 즉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이게 바로 주장하는 글, 이게 바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뭐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출처들을 서로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가장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평가의 정확도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의 상황이 앞에 있는 내용의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확도가 낮아져. 그러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서로가 독립적인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3번에 해당되는 문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주고받게끔 해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 네가 3번도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서로가 어떤 증언을 하기 이전에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한다라는 것. 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제문과 일치한 상태로 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역접이 또 없으므로 4번에 해당되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들의 경험을 교환한 목격자들은이 나왔다. 이거는 영향을 서로 줬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이 유추가 가능해야 돼. 이러한 목격자들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비슷한 오류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언을 할 때. 더불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분사 구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황에서 쭉 연결이 돼야 돼. 근데 무엇을 향상시키게 된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전반적인 가치를 향상시킨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전반적인 주제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이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만 봤었어도 주절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비슷한 오류들을 범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당연히 정보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4번은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가치를 떨어뜨린다에 해당되는 reducing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접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제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파악한 상태에서 읽었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됐었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마쳤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어휘를 파악해야 되는데 A, B, C 즉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죠. 둘 중에 하나의 단어만 알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데디아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인지, 합리화하면서 인지를 고르셔야 되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physical factors와 mental factors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체육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다. 맞죠? 마지막으로 C번 같은 경우에는 이 MST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일찍이 하는지 더 나중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주제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몇몇 코치들은 잘못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잘못 믿고 있냐면 멘탈 스킬을 훈련시키는 MST가 오직 뭐 하는 데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완벽하게 하는데 무엇을 완벽하게 하느냐? 고도로 숙련된 선수들의 그 기량을 완벽하게 하는 데에만 도움이 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첫 문장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소재가 파악이 됐습니다. MST라는 것은 어디에 도움이 된다? 고도로 숙련된 선수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A번을 고름에 있어서 as a result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를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원인과 결과로서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대인은 앞에서 얘기한 이러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코치는 당연히 MST를 피하려고 하겠죠.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이 A번 자리는 분사 구문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과 연결이 되어줘야 돼. 일반적으로 뭔가를 피한다 했을 때 무엇을 거부하면서에 해당되는 denying이 답일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A번을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데디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그 코치들이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엘리트 선수들을 지금 코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멘탈 스킬 트레이닝은 덜 중요해 라고 스스로를 뭐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MST를 당연히 피하려고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장에 선생님이 회색 표시를 했습니다. 왜? 역접이 없으므로 이 글은 주제와 일관되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B번을 골라야 될 때 바로 앞에서 consequently, 즉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원인에 해당되는 바로 앞문장을 읽어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합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경쟁이 있겠죠. 그 시합에서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결승전까지 왔다. 또는 아마추어 경기가 아니라 프로 경기이다. 그럼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신체적인 조건은 당연히 비슷할까 다를까? 물론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르기는 할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전부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피지컬 스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피지컬 스킬이 아니라 뭐가 된다라는 거야? 멘탈 스킬이 된다라는 내용이 결과에서 나와야 돼. 자, 뒤에를 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어디에서 따르는 작은 차이가 피지컬인지 멘탈인지 찾아야 되는 문제죠. Play a huge role.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대로 B번은 멘탈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however이 나왔어. 역접이 나왔다? 아, 내가 B번을 읽으면서 잠깐 잊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어. 어쨌든 선수들의 기량에 있어서 멘탈 스킬이 중요하다, 멘탈 팩터스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얻어냈었던 주제가 바로 무엇이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MST가 꼭 고도로 숙련된 선수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however 앞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경쟁에 있어서의 선수들에게 멘탈 팩터스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문맥 문제를 푸는 문제야. 내가 그냥 기계처럼 주어가 동사일 때, 주어가 동사일 때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앞과 뒤의 상황을 유추하면서 추론하면서 있는 과정이 굉장히 고등학교 3학년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개인의 성장과 기량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자, 누구에게 있어서? 자, 요번에는 완성되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리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누구보다 MST에 노출되지 않은 선수들보다 당연히 MST에 노출이 되어진 그런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in fact 사실 적절한 시기, 즉 MST를 도입하는 최적의 시기는 아마도 뭐가 될 것이다. 그 선수가 그들의 스포츠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접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상황과 연결해서 봤을 때 선수의 그 경력에 있어서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C번의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 문제를 풀어 드릴 텐데요. 참고적으로 2018년 6월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어휘 문제가 없었죠. 어휘 문제는 41, 42번 문제로 살짝 빠졌고 신유형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6월달 모의고사를 풀 때만 해도 얘를 신유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어. 근데 얘가 언제 나왔어? 수능에 나왔죠. 그리고 올해 3월달 모의고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조심스럽게 신유형이다 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 사실 옛날 선생님 수능 보던 그런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했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3, 4년 전인가 토익에서 이 문제가 신유형으로 나왔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6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수능까지 쭉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어휘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게 글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제는 제가 이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야 되나요? 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선생님이 3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설명을 해줬었죠. 이거는 결국에는 뭐야? 여기에 이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이 고른다. 라고 해서 빈칸 문제 푸는 방식을 적용해도 될 것이며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던 그 방식, 즉 문맥을 따져가면서 푸는 것과도 일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가 끝나면 다음 유형은 빈칸 파악하기가 됩니다. 바로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신유형 문제를 이번 영상에 넣어드렸어요. 그럼 빈칸 파악하기 형태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빈칸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즉 우리는 이 밑줄이 있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선생님은 바로 이 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가 all this가 나왔는데 이 this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을 이해한다? 는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앞문장에 있는 것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지진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진이 파괴시켰습니다. 24,000 제곱마일에 해당되는 황무지를 파괴시켰는데 그 황무지의 상당 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의문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알래스카의 빙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none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none이 의미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none이 얘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했었을 때 지진을 포함한 이 모든 힘은 알래스카 빙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달리해서 전반적인 글의 주제를 포함한 숨겨진 의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만에 하나 빈칸 문제였다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 그렇죠. 오지선다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면서 키워드 체킹해야 되는데 선생님 기준에서는 답은 1번과 5번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뭐를 근거로 했을 때 지진은 알래스카 빙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 라는 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1번은 뭐가 되는 거죠? 지진은 빙하를 파괴시키는데 소용이 없다. 즉 파괴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라는 내용이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빙하가 재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진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지진이 빙하를 재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짝 바로 앞문장에서 devastated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destroy랑 유의어다라는 걸 좀 발견했다면 답을 접근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으로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중간에 역접이 없죠. 큰 그림만 보면서 갈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자, 재미있는 생각이 있는데 만일 빙하가 뭐하기를 시작한다면 다시 형성이 되기를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빙하기가 다시 온다면 이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and 뒤에도 마찬가지 또 의문문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if라는 조건절을 걸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 나왔어. 빙하의 형성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죠? TNT나 아니면 뉴클리어 미사일 가지고 그거를 폭발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통해서 빨리 뭐 찾아야 돼? 그렇죠. 강조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유형별대로 나누면서 그 순서를 모의고사 번호대로 무조건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1년에 훈련을 시켜온 겁니다. 강조 2가 있었던 자리가 곧 뭐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 곧 그게 주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빙하가 다시 찾아왔어.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devastated와 destroy를 연결하는 1번이 답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빈칸 파악하기 그리고 마지막에서 문맥 파악하기 문제로 6월 모의고사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휘 파악하기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